네, 안녕하세요. 네, 브리니의 내 집 마련 노트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미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그 통계자를 보니까 1인 가구가 벌써 지금 30% 이상 넘어가고 있다고 통계 결과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미래 주거가 지금같이 이제 4인이나 4인 중심의 그 방 2개, 뭐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이런 구조로 계속 공급이 될 것인가 좀 의문을 갖게 되긴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미래 주거 형태가 어떤 변화를 가질 걸로 보시나요? 1인 가구가 비중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26%인가요? 네네. 네. 26.5%고 2035년도에는 35%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 자녀 해서 3, 4인 가구가 주된 가족의 형태였지만 네. 35년이 되면은 1인 가구가 이제 늘어나죠.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1인 가구 안에는 젊은 층도 있지만 고령층도 굉장히 그렇죠. 많을 1인 거 가구 아니에요? 발생 원인이 네. 일단 청년은 결혼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중년은 이혼을 하고 네. 그리고 노년은 이제 혼자 사시고 그쵸. 자식들과 떨어져서. 배우자 사망하거나 네. 자식이 있더라도 독거 노인 그렇죠. 이 원인이 다 1인 가구죠. 야, 그러면은 이게 모든 계층에서 다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1인 가구가. 그렇죠. 이게 사회 현상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 작은 공간이 생김으로써 또 문제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살률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싸우더라도 가벼운 싸움을 하더라도 이웃하고 이렇게 뭔가 살짝 소통이 있어야 돼. 소통하는 이게 네. 의미가 있는데 네. 너무 혼자 있다 보면 사회가 격리되면 우울증도 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그 고령자층의 독거 형태, 이거에 대한 주택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가 들어가는 형태의 주택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주택이 네, 쉐어하우스. 네, 예. 공유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네. 쉽게 생각하면 어느 단독주택이 있다고 치면 네. 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방마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각자 세입자가. 네네. 그리고 이제 거실이나 또 마당이나 주방? 이런 공동적 부분을 이제 가족처럼 네. 필요할 때 와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을 그 방송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다 물어보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너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외롭거나 네. 내가 그렇게 남들하고 모르는 남들하고 그런 형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강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대신에 비용이 네. 적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 가족이라고 다 관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네. 남하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음. 거리를 두고 또 소통도 하고 제가 필요한 만큼 네. 그런 사람들이 공유주택을 선택해서 거주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쵸. 운영하는 거 네. 조례 개정해서 네, 조례도 되고 예. 있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그 이제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믹스된 형태의 주택을 만들어 갖고 오픈을 했어요. 네네. 그런 형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셜 믹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 우리 포함해서 네. 그 같이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유주택 개념에서 내용을 좀 이제 추가시킨 거거든요. 네. 그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들이 어쨌든 좀 우리 비장애인하고 네. 같이 이제 어울려 사는 걸 보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 장애인의 요소를 넣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충분히. 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사례로는 독일에서도 이제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방과 이게 약간의 공간만 제공을 하고 거의 한 50여 가구가 같이 다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가구들에게는 이제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뭐 놀이 프로그램, 그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놀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그 같이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연령대가 30대부터 65세까지 이렇게 좀 포괄적인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주택을 만들어서 짓고 생활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가 가능할까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를. 네.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 또 고립된 삶, 모습이 문제가 많으니까 네. 공동체, 우리 옛날에 공동체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이웃사촌. 네, 그걸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뭐 성미산 마을인가? 아, 성미산 마을. 네, 네네네. 거기 이제 한 동네가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좀 더 교류도 많이 하고 네. 마을에 필요한 일도 좀 같이 공유하고 분업하고 네. 또 아이들은 서로 이제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용하고 그런 네. 형태를 축소시킨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죠. 음. 마을은 아니지만 네. 한 그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네, 그렇게 해나가면
이게 같이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싫은 사람은 그게 안 들어가겠죠, 처음부터. 그럴 것 같긴 네네네. 해요. 그리고 근데 거기 그 입주하는 요건이 그 독일 사례를 보니까는 그래도 그 전세 보증금은 아니어도 하여간 그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 금액이 한 2억 6천 정도. 2억 6천. 예,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에요. 아. 근데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네, 융자를 해줘요. 융자를 해줘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일을 하면 네. 어쨌든 뭐 카드 매출에 이렇게 해서 신용을 빌려줘요. 전세금 대출처럼 네. 자기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아. 그리고 월세도 5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생활비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으로써 엄청 세이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불필요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세이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최근에는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러다 싸운다, 이렇게 좀 의가 상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합형으로 친구들끼리 해서. 하는 걸 뭐 국가가 이러저러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이제 가족 가까운 사람끼리는 너무 이렇게 친근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남이면 싸움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이제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그것도 친구들끼리 같이 들어가도 되죠. 네. 친구들끼리 그 공유주택에 보통 20세대가 기본인가요? 지금 현재 아.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 게 20가구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들어가면 또 친구하고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어색함도 좀 줄일 수 있겠죠. 친구랑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그게 같습니다. 그 고령화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60대 은퇴한 세대, 특히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를 이제 은퇴 연령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세대들의 고민이 이런 모습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문제점은 이제 이게 만약에 보편화되면 네. 문제점은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하숙집 아시잖아요. 맞아요. 하숙집 하숙집 있었어요. 그 4년 동안에 하숙집에 있으면서 그 선배 후배 이렇게 같이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거기에서 좀 더 현대적으로 맞게끔 그런 친근한 공동체를 사는 기간 동안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오게 되는 원인은 1인 가구 증가하고 네. 부동산 문제 폭등에서 대안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쉐어하우스가 젊은 층에게는 오래 머물러 경우에 어떤 그 안 좋은 점은 또 있지 않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너무 편하면 내 집이 없잖아요. 네. 결혼도 해야 되고 이 쉐어하우스에 그 신혼부부가 살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죠. 네네. 네. 신혼부부끼리 이렇게 모이면 되는데 네. 또 신혼부부는 또 나름대로 또 자신들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자기가 처음에 신혼부부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너무 장벽이 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 쉐어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런 준비 기간으로 금전적인 걸 준비를 하고 준비 기간으로 살기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구조고요. 쉐어하우스에 뭐 노인분들은 이제 그 쉐어하우스에 사는 건 괜찮아요. 네. 오히려. 네.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제 독립을 해야 되거나 이제 가정을 이뤄서 이런 분들은 그 기간을 활용하는 그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그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분양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 이제 단지, 커뮤니티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쉐어하우스나 이런 소셜믹스 주택들의 경우에 그 기타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또 업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업체들의 또 그 건실한지, 그런 업체들이 정말로 서비스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또 감시나 감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수면 네.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사업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이게 보편화되면 충분히 많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네. 발전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만들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뭐 관이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죠. 네. 지금도 이런 쉐어하우스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그 대기업이 그 투자를 해서 이런 쉐어하우스,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쉐어하우스들이 강남 쪽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남에 보면 네. 아주 좋은 자리에 임대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한 6억 되고 월세도 한 200 되고 밥도 주고 네. 그 부부 중심으로 살시면서 공간을 외롭잖아요. 네. 공간을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친목의 장소를 하는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엄청나게 고급 회원을 만들기 때문에 어, 그런 개념에 여기는 이제 그 청년들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네. 예, 그렇게 그 하는 거니까 결코 이게 생뚱맞거나 전혀 그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걸 맞춤형으로 네.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막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은 이제 사업이 되니까. 사업이 되니까 하는 네네네. 거죠. 네. 예, 우리는 쉐어하우스도 많아지면 네. 사업이 되면 뛰어듭니다. 아, 네. 앞으로 이 쉐어하우스가 그리고 이제 이 소셜믹스 주택들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점차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고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들께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